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통합사회에 9단원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에서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계 인구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단원을 2시간으로 나눈 이유는요. 여기가 시험 문제 출제율이 높고 그 다음에 그래프나 도표, 그림자도, 지도 같은 걸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두 단원으로 나눈 겁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 자, 선진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이 대부분 선진국이 아이들이 되게 적게 태어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출산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치? 결혼 꼭 해야 돼, 막 이런 가치관의 변화. 그치? 나만을 위해 살 거야. 아니면 우리는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아. 딩크족. 그치? 딩크족이 뭐라 그랬어요? 자, 딩크가 더블 인컴, 노 키드라고 그랬죠.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합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증가하다 보니까 아이를 기를 시간이 없는 거야. 자녀를 낳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죠. 자녀를 누가 키울 건지, 아니면 아이를 누가 봐줄 건지. 내가 회사 나갔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아이가 엄마를 찾거나 아빠를 찾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 광고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차라리 아이를 덜 낳자, 아니면 낳지 말자, 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증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고령화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고, 노인들은 오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연장됐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거의 100세 시대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100세를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뭐 120세 시대, 150세 시대, 아니면 심지어는 200세 시대까지, 심지어는 최근 뉴스에서 카이스트에서 뭡니까? 늙어가는 세포를 다시 젊은 세포로 만드는 기술까지 개발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기술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의학기술 발달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 고령 인구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적게 태어난데, 사람들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죠. 그래서 고령화라는 건 뭐냐면, 총 인구 중에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세 단계로 나누고 있는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에서 14% 미만. 그리고 고령 사회는 14세에서 14%에서 20% 미만. 초고령 사회는 뭡니까? 65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데, 우리 고령 인구 비율이 2020년 한국 최근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 겁니다. 15.7%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 사회가 된 거죠. 고령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령 인구 비율이 15.7%야.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치? 심각한 거야.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치? 여기 봐봐. 2019년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자, 여기 아이들의 숫자 안에 비율은 어때요? 적죠? 근데 여러분 뭡니까? 30대에서 지금 60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치? 65세까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층 인구 100명당, 그치? 유소년층 인구 100명당 129명. 그러니까 아이들을 분해 노인을 이렇게 나오면 뭐가 나오는 거야? 100명이 넘어가는 거죠. 여기를 100으로 잡고 하면 무조건 129명. 그러니까 아이들보다 64세, 65세 이상이 노인인데 유인이 정한 거야.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노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65세 이상이잖아. 그럼 뭡니까? 노인인 거죠. 그래서 129명. 엄청나죠? 자, 총 부양비가 그럼 어떻게 될까? 총 부양비는 생산 가능 인구분의 뒤에서 얘기하시겠지만 15세에서 64세를 우린 생산 가능 인구, 그치? 노동 가능 인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 중에 총 부양비가 38.6명이야. 그러니까 100명이 38.6명을 먹여 살려야 돼. 현재. 노인은 21.7명. 100명이 21.7명. 그리고 아이들은 16.9명. 그러니까 아이들보다 노인 부양비가 더 높은 거죠, 현재. 그럼 대한민국 점점 무슨 국가가 되고 있습니까? 노인 국가가 되고 있어요. 그치? 그럼 이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겠지? 점점 노인화 된다면 잘 생각해봐. 그치? 문제점이 발생한단 말이야. 왜? 부양비가 증가하잖아. 부양비가 증가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건 노인의 비율이 점점 어떻게 된가요? 지금 2067년 봐봐. 노인의 비율이 엄청 높은 거야. 그치? 65세 이상이 엄청 높은 거야. 엄청 많은 거야. 그 여기 애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도 먹여 살려야 되고 여기도 먹여 살려야 되는 그치? 엄청난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국방비 어떻게 할 거야? 군대 숫자가 줄어들겠죠? 노동 숫자도 줄어들죠? 경제적 문제. 그 다음에 국방비 줄어들죠? 이러한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국가의 경쟁력과 국력을 모두 약화시킨다고요. 이게 바로 인구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자, 합계 출산율의 감소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뭐냐면 출산 가능한 여성 15세에서 49세까지 임신 가임 기간, 임신이 가능한 동안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근데 평균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요. 생산 가능도가 감소하고요. 소비 감소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 노인 인구 부양비 증가, 노인 복지 비용 증가, 세대 간의 일자리 경쟁, 이걸로 인한 갈등, 세대 간 갈등. 아, 내가 노인 먹이러 살려고 지금까지 이랬나? 아이들 먹여 살리러? 노인을 먹여 살리다 보면 뭐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세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번 돈을 세금으로 다 걷어들일 수밖에 없고 그 걷어들인 돈으로 어떻게 합니까? 노인 복지비, 출산 장려비 막 이런 걸 사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됐나요? 이 공식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용 부양비는 아까 총 부양비 얘기했죠? 15세에서 64세 인구가 0세에서 14세 인구 플러스 65세 이상 인구 곱하기 100. 총 부양비가 나오는 거야. 유소년 부양비 어떻게 됩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분의 이게 생산 가능 인구죠? 생산 가능 인구분의 유소년층. 자, 노인 부양비 이게 청장년층이거든요. 노인층.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점점 가분수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지금 이쪽이 엄청 증가하고 있고 유소년 부양비는 점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개발도상국에 갈수록 노인 부양비보다 유소년비 부양비가 높아요. 왜?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야. 피라미드 구조라서 노인은 막 빨리 죽고 아이들은 엄청나게 태어나죠. 개발도상국에 자, 개발도상국입니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낮아진 사망률에 비해 여전히 높은 출생률과 인구의 급격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못 미치기 때문에 인구 부양력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식량의 부족, 기아와 빈곤, 그 다음에 뭔가 기아는 여러 굶주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굶주림. 굶주리고 있는 인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 인구 중에서 8억 명이 굶주리고 있어요. 8억 명. 8억 명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실업 문제, 일부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이촌양도한 사람은 도시 과밀화, 그럼 도시 문제 발생했죠. 환경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주택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그 위생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지도는 국가별 합계 출산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보면 여러분 아프리카 국가들 어떻습니까? 합계 출산율이 높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는 지역이고 유럽이나 이런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들은 출산율이 지금 낮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치? 자, 여기는 인구가 거의 없으니까 그치? 인구가 없고 뭐 뉴질랜드 인구가 한 400만 밖에 안 되고요. 호주는 크기가 이렇게 큰데 호주가 이렇게 큰데 남한의 한 70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크기가 이렇게 큰데도 인구는 2,500만. 남한의 반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봐봐. 4명 이상이라고 돼 있어, 가는. 나는 1.5만이야. 그러면 가의 특징은 뭘까? 이 중에서 가의 특징이 나타난 건 뭐야? 중위 연령이 높겠죠. 그치? 아니, 중위 연령이 낮겠지? 낮습니다. 중위 연령은 뭡니까? 평균 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 평균 나이. 그렇지요. 여기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중위 연령이 낮을 거고, 노령화 지수도 낮겠죠? 그치?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높겠죠? 유소년층 인구 비중도 높겠지. 그러니까 나는 반대겠죠. 그치? 나는 반대로 나타날 거란 말이야.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이게 뭐야? 국가별 합계 출산율의 특징입니다. 이런 거 갖고 문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입니다. 이제 정책적인 방안인데 선진국은 잠재 성장률을 유지해야겠죠. 그치? 인구가 줄어들면 이게 계속 줄어들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떡합니까? 저출산 문제에 출산 및 육아 비용을 지원해줘야겠지? 아이를 낳아도 걱정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복지를 강화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를 거의 국가가 길러주는 느낌? 출산 휴가 및 유아 휴직이 보장되고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확실하게 24시간 맡겨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를 맡겨놔도 믿음이 있겠죠. 막 복지 보육시설에 맡겼는데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으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안 좋겠죠. 고령화 문제는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이거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65세가 넘는다 해서 일하지 못하지 않아요. 70세, 80세도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졌잖아.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해줘야 돼.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발도상국은 인구가 과잉 문제로 산하 제한 정책. 자,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는 거. 그치? 산하 제한 정책을 피고 기술 개발 통해서 식량 문제, 슈퍼 옥수수 이런 거 만들어야겠죠? 인구 부양력을 확보해야겠죠? 일자리 창출해주고. 그치? 자, 이게 세 개가 모여서 머리를 짜고 공장을 이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가사 및 양육 부담, 고정된 역할을 해체하겠죠? 그치? 예를 들면 뭐 집에서 엄마는 여자는 무조건 요리를 하고 청소하고 이게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 많이 변하긴 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치? 그리고 여러분 봐봐. 저번에 우리 그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어젠가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직까지 여성들이 한국에도 아직까지 사회 진출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 여성의 노동력이 좀 잠재돼 있다. 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외교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새롭게 뽑는 공무원들이 여성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대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고위직에도 여성의 지위가 여성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점점 선진국화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선진국화 되고 있어요. 양육 부담의 고정된 역할을 해체하고 노인 부양력의 대상이 아닌 삶의 지혜를 가져가는 구성원. 그러니까 노인들 스스로 부양하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고 아직까지 사회에서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양이 안 되시는 이제 그런 노동을 할 수 없으신 분들은 이제 부양을 해야겠죠. 복지를 통해서. 그런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일할 수 있게.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 전체의 뭐 재정 위기, 경제적 침체, 국력의 약화, 군사력 약화 이런 걸 모두 다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민 정책이라든지 그래서 이민자들이 와서 우리나라 지금 부족한 노동력을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3D 업종, 3D 업종이 뭡니까? 3D difficult, 어렵고 dangerous, 위험하고 dirty, 더티한, 그치? 더러운 이런 일에는 지금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치? 사람들의 공장지대가 노동을 뽑을 수가 없대요. 젊은 애들이 오지도 않고 와도 뭐 몇 개월 있다 그만둔대. 너무나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직까지 그치? 눈에 불을 켜고 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에 대한 문제가 좀 변화가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이해됐나요? 자, 1번 문제를 보면 그래프는 가다의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가다는 인도, 일본, 탄자니아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자. 여기는 가는 자, 여기 탄자니아가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야. 어디냐면 지도를 마우스로 좀 더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려보면 아프리카를 이렇게 그려보면 자, 선생님이 이거보다 더 잘 그리는데 지금 이게 잘 안 움직여져. 여기 마다가스카르 섬 있고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이해했어요?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야.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여기가. 자, 여기 인도가 여기 있죠? 여기가 여러분 소말리아가 있어. 소말리아. 그 다음에 여기 에티오피아 있고 여기가 케냐, 탄자니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자니아가 여기 있어. 케냐, 탄자니아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여기가 여러분 사바나 초원이야. 동물의 왕국이야. 국립공원이 엄청 많은 나라야. 그치? 그래서 케냐와 탄자니아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케냐, 탄자니아,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뭐 그 옆에 수단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치? 케냐, 탄자니아. 고구마를 캐면 숯불에 구우면 잘 타죠. 그러니까 케냐, 탄자니아.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유명하다. 자, 1번. 자, 인도는 여러분 인구가 엄청나게 많죠. 자, 그럼 봐봐. 여기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니까 유소년 비율가 엄청 높지. 엄청 높습니다. 그치? 엄청 높기 때문에 자 여기 어때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가 90입니다. 90인데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치?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여기도 지금 노인 부양비가 거의 없죠. 그럼 이게 누구야? 탄자니아. 자, 이 중에서 가장 노인 국가가 누굽니까? 일본이죠. 일본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평균 나이가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일본이 요게 될 거고요. 요게 인도가 될 겁니다. 그쵸? 인도가 될 거예요. 그치? 인도가 됩니다. 합계 출산율도 일본이 제일 낮죠? 그치? 아이들을 거의 안 낳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여기는 엄청나게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가는 나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평균 연령은 누가 높아요? 일본이 제일 높죠. 그치? 나는 다보다 총인구원. 야, 다는 여러분 13억이요. 13억. 일본 1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쪽이 높죠. 나는 다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다. 나는 다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 자연 증가율이 이쪽이 높죠. 합계 출산이 높은데. 그치? 다는 가보다 청년층 인구비율이 높다? 아니죠. 왜냐면 봐봐. 자, 다는 가보다 봐봐. 맞죠? 다는 가보다. 왜냐면 여기가 지금 노인 부양비,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를 다 합쳐도 작다라는 거야. 여기가 지금 지금 여러분, 50으로 잡아볼까? 40. 여기까지 해서 한 50 잡아보면, 50이라는 거 뭐야? 청장년층이 100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100일 때 50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청장년층이 많고, 여기는 지금 90, 90과 거의 100이야. 100이야, 100. 청장년층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야, 얘네가. 노인과 얘네와 얘네를 합치면 청장년층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야. 그럼 비중은 누가 높아요? 당연히 여기가 높죠, 인도가. 그치? 답은 몇 번? 4번. 가다는 모든 유소년층 인구가 노년층 인구보다 많다. 선생님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갖다 놓은 겁니다. 가다는 모든 유소년층 인구가 노년층 인구보다 많다? 아니죠. 유소년층 인구는 이쪽이 많죠. 그치? 자, 노년층 인구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여러분 1번은 노인 인구가 훨씬 높을 겁니다. 그치? 왜냐면 이 부양비가 지금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치? 나 때문에 아니네요. 됐나요? 이건 틀렸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자,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됐죠? 자, 2번 문제 봅시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연령별 인구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가나는 A, B 중에 하나입니다. 가는 여러분 어딘지 모르지만 약간 시골이고 B는 울산광역시죠? 경상남도라는 거 여기 표시되어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노인층 비율이 여기는 지금 가는 어떻게 되냐면 노인층 비율이 높아요. 한 26, 7 정도 잡아도 될 것 같아. 27.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청장년층 비율은 64. 63으로 하죠. 계산하기 편하게. 그 다음에 여기는 10. 노인층이 10이고 나는 청장층은 76입니다. 76. 자, 76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청장년층이 높잖아. 그럼 여기 울산이 나가 될 거고 여기 가가 되겠죠? 가가 될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가는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를 나타낸다. 가는 피라미드가 아니라 노인층이 많은 표주팍형이 되겠죠? 노인층이 많은 표주팍형. 이런 표주팍형이 될 거고요. 가는 나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중위 연령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가는 나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가는 나보다 중위 연령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러면 답은 몇 번이야? 2번이겠네요. 가는 나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했으니까 A는 B보다 총 부양비가 낮다. A는 B보다 총 부양비가 낮다. B가 낮죠. 왜냐면 총 부양비는 여러분 어떻게 구했냐면 앞에서 이랬잖아요. 그치? 여기 청장년층 인구분에 여기와 유소년층과 노인층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봐봐. B는 어떻게 됩니까? 청장년층 비중이 76인데 노인층은 10이야. 10. 그럼 유소년층은 몇입니까? 14가 되겠죠? 14가 될 겁니다. 근데 A는 어떻게 됩니까? 청장년층 비중은 63인데 노인층은 27이야. 27. 그러면 70, 80, 90이니까 유소년층은 10이 되겠죠? 10이 됩니다. 그럼 둘이 더하면 부양비가 이쪽이 훨씬 높죠? 이게 훨씬 높습니다. 그치? 이쪽이 높아요. 가가 높아요. 그러면 A가 높죠? A는 B보다 총 부양비가 낮은 게 아니라 높습니다. 틀렸어요. 낮다가 아니라 높다라고 해야 돼요. A는 B보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다. A는 B보다 유소년층은 여기 몇이에요? 14. 여긴 10이잖아. 유소년층의 비중은 누가 높아요? B가 높죠. A와 B는 모두 노령화 지수가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유소년층 인구 분의 유소년층 인구가 여기 몇이었어? 10분의 27이면 100 곱하면 어떻게 돼요? 100이 넘어가죠? 근데 여기는 뭐야? 그치? 14분의 10이니까 100이 안 되죠. 그치? 울산은 100이 안 됩니다. 울산은 100이 안 되고 여러분 그 A는 100이 넘어갑니다. 그럼 다음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이해됐나요?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 구독, 좋아해 주시면 선생님이 힘이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